네, 정규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슈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HG중공업이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 그리고 대원전선까지 시간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중소형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커스, 에센테크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강호진 전문가님께 LG 생활건강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래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 LG 생활건강이 정말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좀 상승폭은 줄인 상태이거든요. 지금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LG 생활건강 내일 시장에서 좀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실적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실적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제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년간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를 눌렀었던 게 이제 실적이 하락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눌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 그리고 관광객이 늘어간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이런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LG생활건강이 전부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이 요즘 최근에 잘 나가게 되면서 투심이 조금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역시나 이런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들이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조금씩 주춤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물론 이런 주도 섹터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포트 리밸런싱을 할 때 이제 높은 주가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작은 그런 기업들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포트에는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워낙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올랐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제 탄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에는 좀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삐아 같은 종목이나 리더스 코스메틱, 뷰티 스킨 같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화장품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이제 좀 다르게 주가 방향성 잡아봐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문제겠죠. 지금 시장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총이 작은 기업들 혹은 유통 비율이 낮은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중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 게다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정확한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기회를 줄 때 좀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화장품 중소형주들 올라와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하이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시간의 거래에서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기자회견이 오히려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좀 하이브 쪽을 반박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이게 하이브의 마녀 사냥이냐 아니면은 뭐 누가 잘못이냐 이게 지금 아직 뭐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월요일부터 보시면은 월요일 날 이 민희진 대표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외국인 기관 일주일 내내 지금 다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 그룹 내 멀티레이블 안에서의 또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개인들만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하이브 주주분들이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당분간 이거에 해결이 뭐가 되고 이렇게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좀 이런 멀티레이블 관련돼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피프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뉴진스 하나만 바라볼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주주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는 저는 굳이 비중을 뭐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거나 매도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피해 있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이브리드 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현,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현대차의 컨퍼런스 콜 이후로 뭐 코리아 FT, 삼현 같은 기업들이 장 막판에 좀 밀어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 다 하락하고 있어서 내일 시장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이 전기차 판매량 부진에 대한 부분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전기차용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좀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방향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1월부터서도 이제 수출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반도체가 지금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이제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사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관련주는 조정 나올 때 좀 담아보자라고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고요. 저희 앞서서 삐아 얘기를 했었는데 문자로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0878번님께서 삐아를 아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진단 부탁합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오늘 들어가서 물렸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삐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왜 우리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 지금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상장 빔이 나왔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도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계속 장중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들까지도 이제 피해를 좀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시장 부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급등세가 좀 나와 준다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주상전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신규 상장주는 좀 조심하시고 항상 또 비중을 많이 태우지 마셔라 이렇게 좀 안내를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삐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오늘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 내일도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일 때마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진입하시더라도 손절가는 좀 확실하게 좀 정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기회를 노려보자. 지금은 일단은 손절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800원에 40%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지난번에 34만 1,000원 갈 때 못 팔았어요. 네, 그럼 좀 오래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네, 몇 달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하게 고민되실까요? 비중이 좀 있으니까 네. 이게 얼마까지 갈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34만 원까지 왔는데 못 파셨고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나왔잖아요. 어제 좀 급등했는데 오늘은 실망감 때문인 건지 오늘의 주가 하락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약간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실망스럽다 뭐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차익 매물이 오히려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양극재 시장이라던가 2차 전지 쪽은 업황에 대한 회복 자체가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실적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지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는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업황 자체의 그런 실적이 바닥이 다져졌는지 그리고 회복이 3분기, 4분기부터는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매수가에서 뭐 거의 부근이신데 이게 그때 못 파셨던 3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이 40% 정도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중을 좀 줄여내시고 덜어내신 다음에 한 10% 정도만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34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컨콜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저가형 모델 2 위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그 저가형 전기차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한다면 46하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 40%가 많다. 그렇다 한다면 비중을 여기서 30% 덜어내시고 30%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나는 포스코 퓨처엠 아직 나는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올해 하반기부터 어쨌든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된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 의견 드리고 싶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 의견을 드려서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중립 의견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보조금 6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서 삼성전자도 64억 달러 보조금 지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뭔가 이 보조금 이슈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삼성전자
뭐 보조금이 있긴 했지만 그때 오히려 다음날 주가는 밀렸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AI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보조금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증성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에도 엄청난 보조금을 좀 그러니까 부여한 바가 있고, 죄송합니다. 부여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메모리 패키징과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증설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보조금도 또 부여가 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요 이 업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이런 우리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주들 먼저 우선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제 증설이 정말 진행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해진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스퀘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000원에 20%요. 오, 네.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아니에요. 네, 86,0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못 예, 파셨네요, 예.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실까요? 저는 한 9만 원까지 가면은 매도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9%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SK 스퀘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9% 좀 과도한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오늘 이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 소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 이 지분 매각한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역시나 지금 상승에 대한 탄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뭐 최근에 주가들 움직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원래 많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21일 평선 이탈하지 않고 좀 내일 다시 올려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매수가 자체보다 수익권이시긴 한데 지금 만약에 이게 매수가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비중 20% 중에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7만 원 구간은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20% 중에 10%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나는 여유가 있어서 현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저는 지금 가진 비중을 가지고도 충분히 9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9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900원에
네. 20%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요즘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네, 걱정이 많습니다. 한 2달 정도 보유를 하셨을까요? 저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올해 초에 들어가셨군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그냥 계속 가져가 보면 괜찮을까요?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도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담이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가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는 가운데 이제 SFA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좀 개선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덜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지금 HBM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굉장히 좀 크게 쏠렸었는데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전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SF 반도체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서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수요가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SFA 반도체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확인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같이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 하단부를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거래량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만 실리게 된다면 좀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천천히 보시고, 이미 오랜 기간을 가져오셨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미 기다렸다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추후에 어느 정도 바닥이나 저점이 확인이 되고 또 실적 전환이 확인이 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오히려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고민되실까요? 예, 재룡전기요. 네.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어느 5만 정도일까요? 원요. 아, 5만 원이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예, 국내나 해외나 그 변압기 수요가 뭐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한 얼마까지 갈 수 있을란가 그게 궁금하고요. 아, 네. 예, 그 뭐 이게 별 문제는 없을란가 모르겠, 그게 궁금하네요. 네. 주변에서는 뭐 한 10만 원까지는 간다고 뭐 그때까지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좀 그렇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참 수익을 보고 계셔도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1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잡고 계신데 지금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근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거든요. 지금 잘 보고 계신 것 같고요. 10만 원 이상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총 1조 5천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5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돌파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또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변압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나 뭐 재룡전기만 보면은 이렇지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은 정말 몇 년 동안 조정이 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압기 수혜를 계속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미래의 4차 산업의 먹거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변압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샘 올트만도 이제 오픈 AI 대표가 태양광에 뭐 2천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는 이유는 거기서 지금 전력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어쨌든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그 에너지를 옮기면서 변압기는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잘 보시고 계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중 자체가 좀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 이상까지도 본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6만 원을 이탈하면은 한 10% 조금 빼시고, 또 올라가다가 7만 원쯤 가면은 10% 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다 보면은 부담감도 좀 더실 수 있고 수익을 조금씩 더 챙겨가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의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5955번님께서 페노션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대시고요. 비중이 또 굉장히 많으시네요. 40%.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해운주 이야기는 요즘에 정말 잠잠한 것 같은데 네.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조선이나 해운주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년 만인가요? 16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흑자 전환이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만큼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운임 지수죠.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 온기가 좀 해운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페노션 실적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게 된다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한 4조 8천억 정도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500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만 보더라도 해운주가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중동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해운과 관련돼서 좀 뭐 노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 시총이 좀 작은 그런 해운주들만 움직였었지, 오히려 이렇게 시총이 조금 큰 뭐 조 단위에 해당하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적으로 저점을 경신을 하다가 이제 막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렴 구간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게다가 이 최근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하락 구간, 그리고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기술적 분석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페노션 궁금하신 시청자분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0416번님 심택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100원에 30%입니다. 내려가는 추세인지 오르는 추세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이주 본부장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 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월봉상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이랑 그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월봉상은 아직은 추세가 상승이다. 왜냐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이 아직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꼭지점부터 봤을 때는, 꼭대기에서 봤을 때는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맞지만, 어쨌든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지금 저점을 다시 이탈을 하지 않냐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맞는데, 만약에 여기 26,000원짜리가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주봉상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아직은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점이 명확하게 나왔고 고점을 낮춰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간을 22년도부터 돌이켜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상 보면은 이거는 사실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 어쨌든 차트를 줄여보면은 좀 크게 봤을 때는 상승인데 지금 하방 추세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6,000원이랑 25,000원 부분을 완벽하게 이탈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33,100원에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PCB 기판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먼저 움직이는 반도체 섹터들 보면요, 좀 아직 성장성이 뚜렷한 건데 이 PCB 기판주들은 아직 성장성 자체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20초 꽉 채워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YC. YC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100원에 25%. 오늘 들어가셨나요, 네, 시청자님? 맞습니다.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 궁금해서.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이거 뭐 중기적으로도 가능한지 네, 뭐 목표도 좀 궁금하고요. 네. 손절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YC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네, 중립 긍정이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뭐 반도체 쪽은 계속 긍정을 그래도 들어주신 것 같은데 YC, YIK에서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좀 급등에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좀 진입을 하셨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사실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YIK, 그러니까 YC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서 또 어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삼성전자 향 뭐 335억 정도의 규모로 이제 장비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모멘텀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주가 상승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보시면은 지난해 말 3,000원 구간, 3,120원의 저점을 찍고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4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당일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비중도 25%나 되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게 된다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거면은 한 차례 차익이 나온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상담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박병주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고요. 방송 마지막쯤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7시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